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은 전 시간에 이제 끓는 점이란 걸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끓는 점이라는 게 물질의 특성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혼합물을 분리하는 첫 번째 방법, 요거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써 있는데 증류라는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오는 요 문장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걸 끓는 점차로 이용하는 걸 이걸 우리가 증류라고 불러요. 자, 증류라고 부르고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시를 찾아서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미리 좀 얘기를 해두지만 이론상으로는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데 100% 완벽하게 분리하지는 못해요. 순도가 높게 혼합물을 각각의 승물질로 나눠 놓을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100%다 분리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전 개념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온도 이걸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했고 끓는 점은 물질마다 다르고 같은 물질이면 양의 관계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질의 특성에 공통된 내용이에요. 양의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양의 관계가 없이 일정함으로 자, 끓는 점을 이용하면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자, 요게 오늘 내용의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돼요. 자, 휘발유와 경유는 모두 다른 기름인데 서로 다른 기름인데 모두 원유에서 얻을 수 있어라고 물어보네요. 자, 원유는 여러 종류의 기름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유, 거기는 우리가 원유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 종류의 기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름들이 각각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물질마다 갖고 있는 고유한 질량값이라는 게 있어요. 분자량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따라서 일단 얘네가 온도가 끓는 점이 다 다릅니다.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걸 이용해서 물질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원유를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끓어나와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같은 여러 종류의 기름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분류할까?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험은 넘어갑시다. 자, 일단은 학교 나왔을 때 과제로 줬던 겁니다. 한번 써보라고. 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수평인 구간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끓는 점, 우리가 물질의 특성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프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자,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쪽까지밖에. 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나오는데 물질이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아마도 두 군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자, 그러면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왜 수건이 나오니 갑자기.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NG. 자, 자, 넘어가서 봅시다. 뭐. 자, 그래서 시험 장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지 달린 시험관에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한 20ml씩 넣고 그림 쪽을 2개, 3개 정도 넣은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장치를 합니다. 이렇게 장치를 할 때, 자, 주의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순서가 이렇게 돼 있냐? 자, 유리관의 끝부분이 시험관 바닥에 닿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끝에 여기가 바닥에 닿지 않아야 돼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그리고 요 장치를 보면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은 물중탕 가열이라고 부릅니다. 물의 끓는 점이 100도까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좀 제한하고 안전하게 뭔가를 액체를 가열할 때 많이 쓰는 방법이 이 중탕 가열입니다. 자, 그리고 가열 장치 당연히 화상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기체가 돼서 올라오는 물질을 우리가 온도를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끓는 점을 우리가 기체로 변했다는 걸 확실히 보기 위해서니까 이 온도계 끝부분이 요 가지 달린 부분에 딱 오도록 설치를 해줘야 좀 더 정확한 실험이 되고 자, 그리고 수업 중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왜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써있지 않지만 한 가지 주의사항이 더 있는데 자, 유리관의 끝부분이 얼음물에 잠기도록 얼음물 수면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잠기도록 설치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어, 그 온도가 떨어지면서 끓는 점 아래로 온도가 떨어지면서 다시 액화를 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열력지를 가열하면서 1분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여 표에 기록을 하고 유리관에 나오는 자 물질들을 서로 다른 시험관에 각각 모으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 자 이거를 실험을 했다고 치고 자 결과에 쭉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1분 간격으로 숫자를 다 기록을 해놨는데 자 그래프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어디가 있냐면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대략 한 10분쯤 됐을 때 온도가 한 8.5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략 82도까지는 조금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증가폭이 감소를 합니다. 거의 평행하게 유지가 가까이 되는 구간이 보여요. 그리고 24분 됐을 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거의 일정한 구간이 두 군데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한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거 보면은 우리가 승물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끓는 점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유지가 일정하게 안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구간의 상태는 정확히 뭡니까? 물과 에탄올이 섞여 있는 혼합물 구간이죠. 자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 혼합물의 경우는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원래 있는 물질보다 올라간다. 끓는 점 오름 현상. 그리고 혼합물은 어느 점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어느 점 내림 현상.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게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온도가 이 입자끼리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도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살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대략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프가 그렇게 좁아졌어. 이 조금 더 넓게 표현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되게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거의 수평에 가깝게 올라가는 구간이 한 군데 나올 거고 그리고 평행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상 확인에서 아까 전에 나타난 거 수평인 구간은 두 군데가 나타나고 가까운 온도는 몇 도인가? 그래서 봤을 때 첫 번째 구간은 자, 첫 번째 수평인 구간은 에탄올의 끓는 점인 78도보다 약간 높은 79도쯤에서 나오게 되고 근데 완전히 평행은 아니었죠. 왜? 혼합물이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첫 번째 수평인 구간에서 얻어진 물질은 에탄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튀어나온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두 번째 스파인 구간은 물의 끓는 점인 100도. 자, 물의 끓는 점과 같다. 그래서 두 번째 얻어진 물질은 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증류라고 얘기하는데 물질을 분류할 때 쓰는 방법을 분별 증류 이렇게 부르는데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기체로 변해서 나오게 되고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이 나중에 기체로 변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분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에탄올이 물보다 어떻게 됩니까? 낮은 온도, 78도랑 100도죠. 78도에서 먼저 끓어서 나오기 때문에 끓는 점의 차이, 그 시간차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끓어 나오는데 시간이 다르잖아요.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오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에탄올이 먼저 다 나간 상태에서 물이 끓어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분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온도 그리고 그 시간의 간격의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 증류라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표는 물과 에탄올의 몇 가지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래서 끓는 점과 밀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골라보자. 밀도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 거는 자, 끓는 점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나중에 밀도 얘기할 때 할 거지만 자, 둘 다 액체입니다. 액체끼리 분리할 때 둘이 서로 잘 섞이게 되면은 밀도 차이로 분류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일단은
밀도가 얼마만큼 더 차이가 나고 많이 차이가 나는지 잘 모를 때는 얘가 기억 지문의 힌트예요. 잘 섞이는 애는 나중에 밀도할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가 안 됩니다. 두 개가 섞여버리면 층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밀도차로 분리를 못한다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좀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자, 끓는 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 되겠죠. 이거 서로 잘 섞임으로 분리할 수 없다? 아니죠. 자, 서로 잘 섞이더라도 끓는 점이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자, 우리가 증류라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장치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랍니다. 가지에 달린 시험관에 혼합물을 넣는다. 가지 달린 시험관에 혼합물을 넣어놓고 끓는 점이 낮은 물질부터 끓어나오는 성질, 요게 직류를 이용한 거였죠. 그래서 2번 지문은 얘는 기억을 해두세요. 끓는 점을 이용한 분리법의 핵심입니다. 얘부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유리관 끝부분이 시험관 바닥에 닿아야 됩니까? 안 닿아야 됩니까? 안 닿아야 되죠? 그럼 물중탕 가열을 왜 해? 자, 그래서 닿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닿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시험 장치는 이렇게 제가 또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엄마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자,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갑자기 끓어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끓임 쪽을 넣습니다. 이걸 우리가 돌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액체를 가열할 때 열이 골고루게 분포가 되지 않으면서 갑자기 미쳐가지고 확 끓어오르는 경우가 생겨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끓임 쪽을 넣어서 자, 우리가 갑자기 끓어넘치는 돌비 현상을 방지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과학 상식으로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5번 우리가 기체로 변해서 기화한 물질의 온도를 측정해야 정확한 끓는 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시험관의 가지 근처에 온도계 끝부분이 오도록 설치를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문제예요. 시험 장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로 이런 실험을 하는지, 설계를 하는지도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증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증류. 자, 혼합물을 우리가 분리하는 거 방금 전에 다 얘기했던 거죠. 끓는 점차를 이용한다. 주변에서 한번 예시를 찾아보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거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하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옵니다. 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끓는 점이란 거를 우리가 이용해서 분류한다고 했죠. 그 이 끓는 점이 누가 더 높습니까? 물이 더 높죠. 그래서 낮은 애가 먼저 끓어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은 뭐를 이용한다?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한 증류라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 끓는 점이 낮은 거부터 먼저 기화해서 밖으로 분리가 된다. 낮은 거부터 글씨가 개발세발이어서 알아서 보세요. 난 몰라. 자, 요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증류였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수평이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어떤 게 나온다? 낮은 물질. 그래서 주로 에탄올이 끓어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수평인 부분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물질. 그래서 낮은 게 먼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래프 잘 보시고 그럼 증류라는 거 어떻게 정의를 하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해서 기체가 된 거죠. 일단은 기화를 시킵니다. 또 용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기화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냉각해서 액체로 분류합니다. 요 방법을 우리가 증류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기화를 했다가 액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죠.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증류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뭐가 있냐? 자,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석유를 분류하는 방법. 석유를 우리가 원유라고 부르죠. 원유는 여러 가지 액체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
원유를 증류하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끼리 분류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로 분류하는 방법이 요 증류를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류탑이란 건 이렇게 생겼어요. 계략적인 모형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원유를 우리 석유화학 공장 보통 보면은 바닷가에 있어요. 자, 유조선에서 원유를 이렇게 쭉 보내와 가지고 증류탑에다가 자, 넣고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서 쭉 통과하면서 온도가 높아지면 자,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기화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끓는 점에 따라서 차례대로 끓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제일 낮은 애부터 위에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LPG랑 뭐 이런 애들이 자, 제일 먼저 분류가 돼서 나올 거고, 그 다음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 그리고 나프탈한 물질, 이런 것들도 자, 한 30에서 120도 사이에서 얘네가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등유, 다음에 경유, 중유, 그리고 진짜로 안 끓는 애가 있어요. 아스팔트라고 해서 자, 이렇게 끓는 점 순서대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은 증류탑의 어디서? 위쪽에서 얻을 수 있고, 낮은 물질은 아래쪽에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류되는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분류가 됩니다.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너무 많은 걸 망쳐놨어. 자, 그리고 전통술을 만들 때 사용하는 소주꼬리, 얘도 자, 탁한 술을 넣고 우리가 탁주라고 부르는데, 자, 맑은 술을 분류할 때 이용하는 방법에도 이 증류가 사용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탁한 술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고 소주꼬리에 탁한 술을 넣고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 자, 탁주는 자, 요게 곡식을 발효한 것으로 곡식 찌꺼기, 물, 에탄올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탁주는 싸요. 그냥 막걸리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솥에다가 탁한 술을 넣고 가열하면 자,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물과 에탄올이 기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화해서 올라가게 되면 찬물에 닿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 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요? 끓는 점 아래로 떨어지니까 액화가 되면서 이 소주꼬리 벽면을 타고 이렇게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전통 술을 만드는 방법 이렇게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찬물 넣습니까? 에탄올 기체가 찬물이 들어있는 용기 표면에 닿으면은 액화해서 맑은 술이 얻어지기 때문에 물과 에탄올이 다시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주꼬리가 끓는 점차를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이런 거 예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닷물도 증류해서 식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닷물도 증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체 물질들보다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물이 먼저 증발을 해서 증발이래. 물이 먼저 기화를 해서 기체가 된 다음에 그걸 다시 액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순수한 물이 얻어지죠. 그리고 공기의 각각 성분도 기체로 분류하는데 나라면 이 방법 안 쓸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공업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솔라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예시로만 보시고, 자, 스스로 확인하기. 자, 핵심 정리 들어갑니다. 서로 잘 섞이는 액체, 어떤 경우에 그럼 증류를 사용하는가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증류를 쓰느냐? 특히 이 경우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일 때 얘네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애부터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낮은 게 먼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1번 요 내용은 별표 3개 쳐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태까지 한 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증류에 대한 핵심. 자, 끓는 점차를 이용한다 들어있고, 낮은 게 먼저 나오고, 액체 혼합물을 잘 섞일 때 분류하는 방법이다.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2번,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액체로 분리하는 방법을 아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거를 증류라고 불렀습니다. 요 원리를 이용을 한 게 요 방법이 증류라는 거예요. 공기와 산소를 분리하는 방법. 이거는 한번 혼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도를 확 내렸다가 슬슬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의 끓는 점이 이거래요. 액체 상태를 확 만들어서 온도를 확 떨어뜨려서 서서히 높이면 끓는 점이 낮은 질소부터 먼저 기체가 돼서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서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빼내는 방법이 증류입니다. 그래서 기체의 경우도 적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되게 강력한 방법이냐? 서로 잘 섞이는 액체 혼합물 분리할 때 굉장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문제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래프는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물과 에탄올이랍니다. 자, 저는 시험 문제를 준다면은 얘네의 끓는 점을 다 줄 거예요. 자, 물과 에탄올, 얘는 100도, 얘는 대략 78도쯤에서 끓는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봅시다. A 구간에서는 에탄올이 끓어 나온다. 맞아요? 아니죠. 둘 다 지금 물과 에탄올 전부 다 끓는 점에 도달을 못했죠.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끓어 나오지 않습니다. 자, B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액체를 분리할 수 있다. 맞죠? 이게 우리가 증류할 때 쓰는 원리. 자, 끓는 점이 낮은 것부터 에탄올이 더 낮기 때문에 먼저 나옵니다. 여기가 대략 78도쯤 되겠네요. 자, 그리고 C 구간에서는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에탄올이 먼저 분리돼서 나오고 그리고 남아있는 물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 이것도 맞는 말이고 D. 자, 4번 D 구간에서 물이 끓어 나온다. 자, 두 번째 평행인 구간. 자, 여기서 이제 뭐가 기화하기 시작합니까? 자, 100도에서 물의 끓는 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물이 끓어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뭐 할 수 있다?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액체 혼합물 분리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요 증류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둘 다 끓어 나오지 않고 둘 다 같이 그냥 온도만 높아지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답은 1번. 자, 우리 해설엔 뭐라고 됐나 볼까요? B 구간에서는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D에서는 끓는 점이 높은 물이 나온다. 자, 소주골입니다. 자, 청주를 얻는 소주골인데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과 물질의 특성. 자, 뭐를 이용했습니까? 끓는 점을 이용한 방법이고 증류. 끓는 점을 이용한 증류를 사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끓는 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랑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녹는 점과 어는 점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밀도 얘기를 한 다음에 밀도 차이를 이용한 물질의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해도,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자, 공부 열심히 하세요. 수고.